대표님, 오늘 주제가 직장이 돈 모으는 루트잖아요. 저도 직장인인데 돈이 정말 안 모이더라고요. 맞아요.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시드를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드는 대체 어떻게 모으는지 궁금해요. 지난 5년 동안 재테크 강의를 매달 해왔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3,000명 이상의 20, 30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제 강의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PD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한 5년에서 8년 정도 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전자인 분들한테는 주식이나 부동산 경매같이 일정 부분 돈이 들어가는 걸 갑자기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은 급여에서 뭐 생활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잖아요. 사실 한 달에 50만 원 예금하기도 어려우니까 그거보다는 그 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구축하는 게 좋은데, 에어비앤비 같은 오프라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SNS 같은 창업이 될 수도 있죠. SNS 창업은 저도 매달 강의를 하는 것처럼 수익형 블로그 또는 유튜브처럼 그래도 한 달에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유튜브로 할 만한 소재도 없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볼 정도면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공부하는 과정을 담는 것도 하나의 브이로그가 됩니다. 블로그 강사를 3년 동안 하면서 거의 1억 정도 강의료로 수익을 얻었는데, 그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은 다 재테크 공부를 매일매일 하지 않냐, 메모장이나 노트에다 쓰지 말고 블로그에다 써라. 하다못해 내가 부동산 어디를 갔다 왔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글을 쓰고 전체 공개로 발행하는 게 핵심이다. 왜냐면 전체 공개로 발행을 해야 내 팬이 생기거든요. 내가 전체 공개로 발행한다는 행위 자체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글 쓴 하나하나 당장은 이게 10원, 50원의 가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 글을 1000명이 보고 10,000명이 보고 10만 명이 보게 되면은 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고, 그 글 하나만 보고서도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전 제주도에 과거에 경매를 했었던 글들을 3G로 한 5개 정도 올렸었는데, 그거를 보고서 저한테 수수료를 줄 테니까 경매 대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거절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게 유튜브든 SNS든 무조건 개설하는 것부터 모든 재테크의 시작점은 그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드 모으는 방법 하면은 되게 다른 곳들에서는 짠 테크처럼 최대한 아껴서 월급의 한 50% 이상을 저축을 해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대표님은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 수단으로 SNS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맞아요. 물론 가치관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벌써 MBC 스페셜에 엔잡러 출연한 지가 6년이나 됐는데, 그때 저랑 같이 출연했던 분이 짠테크로 되게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분도 지금 어느 정도 자산을 잃었을 테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방식의 재테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가 소비 생활을 아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바나나우유 1,800원 됐다고 제가 충격받았다고 올렸잖아요. 저는 항상 500원대 먹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봐야 한 8년, 9년 전?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물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를 안 쓴다던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지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익형 SNS를 개설해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게 현 시대에서는 가장 좀 명확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드는 그런 식으로 돈 자체를 불리는 게 중요하면은, 그러면 공부는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먼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어쨌든 주식 전문가니까 주식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멀리서만 보셔도 이런 구간이 있고요, 오르는 구간이 있고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근데 이 떨어지는 구간의 초입부터는 당연히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르기 시작하는 상승의 초입도 예측할 수 있고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긴 라인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고, 오르는 기간도 1년 이상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그리고 21년도 고점 때는 모두가 다 물렸죠. 오히려 부동산에 영끌해서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10%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누군가는 5만 원대 샀으면 수익을 얻었겠지만 9만 원대 산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4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만큼 어쨌든 재테크라는 거는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시장의 흐름을 알았어도 내가 하락의 초입에서 인제 상승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올해는 너무 힘든 시기다. 7월부터 10월까지 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코스피도 상승할 때가 올 것이다. 내년이든 올해 말이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하려면 힘들 때도 포기하고서 떠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22년도 말에 찍었었던 방송이 여전히 아직도 공개가 돼 있었는데 저는 23년도가 상승장을 확신했었어요. 왜냐면 IMF, 닷컴 버블, 서프라임 모기지,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단 한 번도 폭락한 해 다음에는 상승하지 않은 연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도 정확하게 내가 공부가 돼 있으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 누가 어디 투자하면 된다, 어느 교수가 투자하면 된다 라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만 본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상승장 때 큰 돈을 벌고 하락장 때는 당연히 움츠러들어야죠. 뭐 예금 적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또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흐름을 아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돈이 없어도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공부는 아까 말한 대로 SNS든 내가 나의 스토리를, 나의 서사를 담을 수 있는 채널을 개설을 해서 저도 아직은 그렇게 막 유명하진 않지만 여러 앱에서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제 강의를 5년 전에 들었다는 사람이 지금 에어비앤비를 8개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든지 저 정도로 자산을 형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서 여러 가지 엔잡을 하면서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뭐 너나이 씨나 주원규 PD나 이런 분들처럼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고 그만큼 영향력을 가진 재테크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공개 SNS 채널에 올리면 확실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아직은 도전은 하지 않았지만 스레드라는 게 있대요. 스레드로도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스레드 관련된 강의도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벌써 팔로워가 5,000명, 10,000명씩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맥이 아니라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수주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맥 기반으로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어쨌든 여기서도 충분히 바이럴 마케팅이 되고 있다 라면서 저한테 추천해 준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도 좀 공부를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공부는 시작하려고 한번 노력은 해봤는데 항상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경제신문을 구독을 하고 한 달 만에 해지를 한 게 거의 한 3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될지 어떤 공부를 하면 될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 영상을 오늘 촬영할 때 제가 제 재테크 강의 홍보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긴 해요. 특히나 서울 지역 사는 분들은 뭐 건대 입구 가까우니까 5시간 하는데 강의료가 5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리뷰들 정말 너무 좋거든요. 많은 유튜브들은 각각의 주제로 다 너무 파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나이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전문적으로 말씀하시고 주원규 PD 같은 경우는 자기개발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상황에 맞춰서 딱 어떤 특정 하나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평범한 직장인으로 있으면서 약 8년간 형성한 사례별로 돼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100% 다 사례들이고 사례로서 증빙되는 것들만 말하다 보니까 5시간의 강의 동안 약 한 100개 이상의 키워드들이 나오겠죠. 최근에 대형 카페 왜 많아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외곽에 보면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세금 때문이라고. 쇼츠 보셨네요. 네, 쇼츠에 많이 돌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3년 전부터 재테크 강의할 때마다 해왔는데 중소기업의 과업승계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는 제조업 분야가 들어가서 이런 베이커리 카페들이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 음식점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최근에 뭐 많은 베이커리들이 카페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3년 내내 했는데 최근에서야 어떤 쇼츠에 뜨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 돌아가는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스레드 같은 것들도 얘기했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스레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스레드 안에서는 뭐 사람들이 반말로 얘기한다는데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많은 얘기들을 할 때 나한테 맞는 키워드들은 당연히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겠죠. 그 대신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랑 과연 내 상황에 맞겠는가는 내가 충분히 내가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적인 학습을 통해서 좀 더 밀도 있는 공부를 하는 것, 그런 로드맵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은 그냥 하나의 종목이나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재테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맛보기로 한 3개 정도만 뽑아주신다면? 제가 1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현재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미 법학자문의 채널에도 공개된 영상이 있거든요. 1시간 반 정도로 풀 영상이 공개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흐름으로는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중에서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수제재자 공부법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건 다 무료 영상이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최소한 내가 실적주는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해가는구나, 결국엔 실적주들은 상승하기 마련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담은 2가지 영상을 추천해 드릴게요. 하나는 그 재테크 강의 일부, 그럼 10개의 파이프라인을 다룬 영상, 또 하나는 주식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시수제재자 공부법에 대한 영상, 이 2가지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서 그 다음에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아직도 안 보셨어요? 재테크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싶어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제가 아까 오늘 신메뉴로 나왔었던 메리 크리스마스 라떼를 먹어봤는데요. 맛있어요. 카페 매출이 지금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나서 망한 카페 콘텐츠 하고 있잖아요. 다이닝 파티도 시도해보고, 저도 다이닝 파티를 시도하기 전에는 다이닝 파티를 6군데나 갔습니다. 6군데나 가서 장단점을 다 판단을 해보고요. 그만큼 돈도 시간도 들인 거죠. 그리고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경험도 해보고, 그것을 똑같이 적용도 해보고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카페 매출이 떨어졌는데 흑백요리사라는 그런 밤 티라미슈를 만드니까 또 카페 매출이 좀 더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떨어지면 또 다른 신메뉴를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달라지는 건 정말 하나도 없어요. 뭐 막연하게 내 카페가 커피가 맛있으니까, 수제 베이커리가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오히려 정리해야 될 타이밍도 못 놓치고 손실이 커져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사회초년생들도 각자의 성격, 시드머니, 근무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그런 처해진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와중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의 여러 도구들도 공부를 해보고요. 그 도구들 중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서 하나씩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알고 적용하고 개선해 나가자. 이 3가지가 제가 사회초년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